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전일 글로벌 증시가 각국의 지표와 이슈에 따라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연휴 앞두고 장중에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전강 후약의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관망세가 일단은 출발 시점에는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금 모두 보합권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새벽에는요, 미국 연준의 제닛 옐런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또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출발 함께 하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펙스에스 장봉수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 먼저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봉수 연구원님. 네, 일단 지난밤에 옐런 의장이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일단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에서 일단은 주목할 점은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올릴 것이라는 게 이제 적절해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과 속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시점은 연내에 올린다고 한 것은 과거부터 계속 연내에는 올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12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할 때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할 때 동결을 한 이유 자체가 글로벌 경기 위축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로벌 경기 위축 자체가 다음 달 10월 말에 한 달 만에 나아질 거라고 보긴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내 금리는 인상한다고 했고 일단 그리고 10월 달에 세계 경기 자체가 완연하게 돌아선다는 것은 약간 무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일단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완만하게 올린다 했기 때문에 25bp 내 범위 내에서 완만하게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의 시장에서의 악재는 어느 정도 12월까지 미뤄진 것이 아닌가. 그 중간까지는 어느 정도 완만한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연내에 단행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시점 12월이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일단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예병군 멘토님께도 개장 전 전략 들어볼까요? 예, 방금 장봉수 연구원께서 참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점 자체가 이제 12월이라는 게 명확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외신에서도 제가 짚어드렸던 바대로 결국은 그들의 선택은 끝까지 갈 때까지 연내에서도 그 가장 말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없다. 빨라야 12월이다라는 얘기를 수익을 말하다가 신문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해졌던 시점이고 결국은 이 12월 인상이라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 좀 증시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증시는 이제 반등세의 어떤 확인하는 모습들, 즉 악재가 소멸되면서의 반등세의 모습들을 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고요. 점진적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바로 개별 소비세 인하가 끝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어질 결국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초저금리라는 기준점을 딱 잡아놓고 여러분들께서 심지를 딱 굳건히 하셔야 돼요. 그 잡아놓고 계속해서 우상향, 즉 장기적 우상향 추세를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해 들어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보기보다 굉장히 건전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끊어놓고 보다 보니까 이걸 구간별로 보면 비합리적 구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9월 25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연휴를 앞둔 시장이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모습 보이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이 강보합권에서 모두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승폭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이병근 멘토님께 개장 분위기 여쭤봅니다. 예, 일단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늘 출발 분위기는 별로 나쁘질 않아요. 근데 시장이 갈수록 좀 약해졌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그 이후에 펼쳐질 장에 대한 불확실성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 들어왔다가 오늘 오전에 들어왔다가 오후에쯤 되면 오늘 내일 혹시나 다른 기사들이 쏟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좋지 못하고 유럽이 바로 지금 폭스바겐 사태죠. 이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라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또 나빠지면 시장 내일 오전장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오후장의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시장을 빠뜨리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늘 아침 분위기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오후장에서 이미 선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그 전날 오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개장은 강보합 선상에서 좀 출발이 됐습니다. 뭐 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만 1포인트 가까이 되는 1948.08포인트에서 출발됐고요. 코스닥은 1.99포인트가 오른 685선에서 지금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양시장이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 중국 증시 개장 이후 오후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계속해서 이 지수 흐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알아봐야겠죠. 장봉수 연구원님. 네, 일단 업종별 흐름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운수장비 업종이 현재 1.3%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수창고, 그리고 종이 목재와 의료 정밀, 은행, 그리고 음식료업이 약 0에서 1% 범위 내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기가스업과 의약품, 그리고 전기전자, 유통업, 그리고 보험 서비스업, 증권,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등이 이제 마이너스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약과 출판, 매체복제, 그리고 종이목재, 건설주들이 약 0.5에서 1% 범위 내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제조업이 0.3% 상승 출발하고, 그 다음 운송,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가 0.36, 0.37% 범위 내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군 자체는 많이 없는데요. 일단은 섬유의류 업종이 마이너스 0.7%로 가장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신장비와 유통, 그리고 기계장비 업종군이 약 0.2%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어서 수급 분위기도 알아봐야겠죠. 현재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모두 팔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2천억 원이 넘는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 보일지 궁금합니다. 자, 시장 수급 분위기는 이병근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지금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일관세입니다. 결국은 오늘 아침에도 강하게 지금 117억 매도와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8억, 그다음에 선물에서 228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좀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 쪽에서 개인하고 기관들이 그를 받쳐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51억, 그리고 기관은 70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개인이 56억을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23억을 매도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가장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이 좀 내다 팔고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에서는요, 개인이 317억을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45억을 또 매도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83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고, 투신은 오히려 42억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일단 얘기를 좀 접어두자고요. 수급상 꼬이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탠스가 아직은 확연하게 돌아섰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세로 돌아섰던 그들이 왜 갑자기 또 매도세로 나오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그들이 왜 지금 매수 일관도로 또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결국 불확실성인데요.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라는 금일 자넷 앨런의 얘기에서 그들은 해답을 하나씩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도 물량들은 언제든지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다. 즉 5장에서라도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은 파셔야 될 관점이 아니고 교체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계속 팔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지만요, 이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다는 상황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다는 말씀해 주시면서 매도 행진 머지않아 매수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오름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동향 전해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 앨런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 발언에 따라서 상승 압력을 받으며 1원 80전 오른 1194원 30전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추가 상승세가 제한되면서 계장가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한 대학에서 있었던 강연에서 앨런 의장은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로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된 외환시장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미국 금리 인상 계획을 바꿀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시장 예측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앨런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현재 유로화 등 대부분 통화 대비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여기에서 차익 매몰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던 환율도 상승 전환하며 시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앨런 의장의 발언 여파로 상승세로 시작한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매수 심리 강화로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장 마감 후 대만과 노르웨이 등 금리 인하를 발표한 점도 달러 매수 심리를 자극할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6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점은 국내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키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1,200원 선을 앞두고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1,200원에 가까워질수록 매수세는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런던 NDF 시장에서 1,200원 이로 상승하였던 환율은 당국으로 추정되는 매도 물량 유입으로 여기에서 반납하며 1,190원 초반대로 종가를 낮추며 마감하였습니다. 1,200원 진입에 대하여 당국의 의지를 표명한 만큼 1,200원대로 상승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석 연휴로 이 거래의 휴장 여파로 인하여 오버나잇 부담에 따른 포지션 청산 물량도 유입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승 여파로 인하여 그동안 내놓지 않았던 내고 물량도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여 1,190원 중반대에서는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에게는 외인들의 주시장 순매도 흐름은 오늘 외환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금일 예상 환율 범위는 1,185원에서 1,2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상 관련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현재 눈에 띄는 종목 두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K컴즈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SK텔레콤 지분 인수 소식으로 지금 상승세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예병금 멘토님 끼워줍니다. 예, SK컴즈 유명한 회사죠. 네. 예전에 혹시 도토리 좀 주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도토리를 나눠 주고받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다가, 이것이 결국은, 규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입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보다도 훨씬 빠른 소셜 커뮤니티를 형성했던 공간인데 이것이 성장하지 못했었죠. 결국은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외국계 소셜 커뮤니티가 결국은 더 인기를 끌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입 절차가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인증도 해야 되고요. 휴대폰 인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외국계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과 암호, 즉 패스워드 입력만으로도 가입 절차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 소셜 커머스를 먼저 시작하고도 이런 좋은 회사들을 결국은 인기가 없어진 유저가 많이 떨어져 나가는 쪽이 돼버렸고요. 그러면서 SK컴즈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SK컴즈를 SK 측에서 팔려고 했으나, 그것이 원활치 않았죠. 그러니까 SK텔레콤 쪽에서 인수를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SK텔레콤 인수를 하게 되면 이 SK텔레콤하고 SK컴즈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연동시키는, 즉 SK텔레콤 유저들에게 이 SK컴즈를 이용하면서 더욱더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겠죠. 결국은 그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뭐 상한가 갔으니까 이제 매수하시는 건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사실 그리고 상한가에 상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보유하신 분들의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들의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기대감이 조금 당분간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거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품 빠지기 전에 익절가를 잘 잡아놓고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를 두셔야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나와서 어느 목표치가 나온다는 종목이 아니고 결국 실적이 아닌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는 종목은 목표가를 두고 끊어버리면 이 기대감이 더 내 생각보다 클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손절가를 계속 높여서 익절가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다는 것이죠. 보유 중이신 분들 중에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실수록 더더욱 이런 관점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제 손실 보전하는 차원인데 어차피 손실 보전할 거 본전에 팔 생각보다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들고 가보겠다. 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컴즈 말씀하신 대로 싸이월드로 한때 대단했던 기업입니다. 기대감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실적이 아직 없는 만큼 익절가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자, 아까 예비연금 멘토님께서 일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말씀하신 현대차가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의선 부회장이 주식을 매입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현대차는 장봉수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일단 현대차가 지난 뉴스가 나왔죠.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약 5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이용해서 현대차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현재 3.4% 정도 상승을 하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안까지는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대기업 현대차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대기업의 어떤 그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이러한 이제 현대차 위주로 이 주식을 이렇게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현대차가 앞으로 충분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 현대차 이외에도 현대차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현재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큰 비율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단기적으로 저항권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상태에서 더 치고 나가봤자 일단은 오버슈팅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기존의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정도 덜어주고 분할 매도하는 시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현재 분할 매도 시점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는 지배구조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고요. 또 다른 차죠. 전기차가 지금 폭스바겐 스캔들에 대한 반사 이익과 더불어서 이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산업홀딩스 그리고 코디에스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이 전기차는 아까 일부에서 또 예비연금 멘토님께서 갈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지금 네. 어떤가요? 결국은 전기차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일천하다. 결국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미래 산업이에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 미리 선점해 계셨던 분들은 지금 충분히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잡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산업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관련주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 22%나 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는 좀 지금 한 7% 선상에서 출발이 됐어요. 근데 시작되자마자 강한 상승세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아침에 분명히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전기차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는 거 충분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한 종목 얘기 드렸었죠. 총 3종목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 다음에 코디에스였어요. 근데 그 코디에스조차도 오늘 한 6% 되는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 산업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이 미래 산업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경유차나 그다음에 휘발유차에 대한 대체 에너지적 부분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글로벌 브랜드들 즉 BMW, 벤츠, 크라이슬러, 현대차, 기아차 이런 모든 글로벌 브랜드들 즉 유럽의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들이 전기차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기차 시장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앞으로의 상승세 즉 성장세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성장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성장 초입 단계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중국이요 공해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압력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오늘 이제 아침 신문을 읽어준 남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LG화학이 2차 전지를 이제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 중국의 중국의 이제 로컬 브랜드 중에 탑 10을 거의 한국 내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드리면서 전기차 섹터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마켓시어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근거적 요인들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하셔서 이런 종목군들, 즉 장기 성장세에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이 전기차의 장기 성장세는요.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장기 성장세에 있는 종목군들은 미리 담아놓고 길게 투자하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기의 관점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즉 예전에는 투자의 관점에서 길게 바이앤 홀드였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파생 상품이 많아져서 바이앤 밸런싱이 유의한 만큼 위에서 일부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저가에서 재매수를 그러니까 그 시점 자체를 계속해서 재매수와 그리고 분할 매도, 재매수와 분할 매도의 관점을 이어가신다면 아마 정말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전기차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시면서요. 미래의 산업 전기차 긍정적인 시각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장기 성장이 가능한 섹터인 만큼 조금 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볼까요? 핀테크 관련주죠. 코나아이가요. 지금 IC 칩 매출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핀테크 관련주 요즘 정말 잘 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나아이 어떤가요? 정방수 연구원님. 네, 일단 최근에 핀테크주 관련해서 전자결제주들이 엄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방금 나온 종목 자체는 코나아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카드에 들어가는 IC 칩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최근에 뉴스도 나왔지만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는 일단 카드 복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카드 복제 위험을 없앨 수 있는 IC 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시장 점유율이 1위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 2017년까지 기존의 마그네틱 방식을 IC 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그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자체에서의 매출도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시장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고 그리고 기존의 마그네틱 방식에서 IC 칩 카드 방식으로 지금 전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참 커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구가할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고요. 장기 성장성을 따라 쭉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서 꾸준히 끌고 가셔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약 42,8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최근에 자리를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저항대로 자리하던 자리 자체가 그 저항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이제 지지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을 해서 현재 42,800원 부근까지 상승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지금 위치에서부터 약 37,000원, 38,000원 사이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면 앞으로 큰 수익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코나아이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어요. 지금 일단 강세 보이는데도 매수 자리는 가능하다고 주셨고요. 조금 더 37,000원에서 38,000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부품업체 태양기전이 오늘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26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정됐다라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종목은요. 화장품 관련주죠. 제닉이 솔브레인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솔브레인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예병근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일단 태양기전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10억 정도, 전일 시가총액이 31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유상증자 규모가 거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의 어떤 대규모 유상증자, 그것도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올빼미 공시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참 기업의 어떤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좀 떳떳하고 건전하게 기업들을 좀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은 늘 올빼미 공시를 통해서 내놓고 있다는 거. 그거 오늘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또 올빼미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두고 올빼미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대규모 유상증자라든가 그다음에 감자 결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업에 악재되는 내용들을 자꾸 올빼미 공시를 통한다. 그들이 정말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주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성장세를 보여도 주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신용사회가 될수록 더더욱 그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회사들, 올빼미 공시를 내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주분들은 과감히 좀 이 회사에 투자를 좀 안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양기전이 시가로부터 좀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급락 이후에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인데요. 유상증자 했습니다. 신규 매수 절대 하지 마셔야 되고요. 기업의 대주주의 마인드가 똑바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재가 중간에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걸 내가 늘 강조드렸던 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대주주의 어떤 마인드가 결국은 나쁘다,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쌍방울 보십시오. 쌍방울 대주주가 주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 들으면서 지금 주가를 올리겠다는 거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어요. 근데 딱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장기적 저항대를 뚫은 1750원대의 100% 구간, 그것이 바로 이제 3500원대인데 거기까지의 상승 전략은 맞는데 전일도 유상증자를 발표하고는 급하게 올려놨어요. 그래놓고는 오늘 급락세를 또 만들어 봅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대주주의 마인드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아마 양 회장님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자, 이거 대주주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만나봤을 때 좋지 못했다. 그래서 주가에 관심은 많으나 어떤 마인드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서 딱 차익 실현하고 튀어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기전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신규 매수 금지, 그다음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반등 시 매도 전략을 분명히 펼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상증자 발표해놓고
마치 살짝 들어오는 척 하다가 한참 동안을 그 유상증자 기간 동안은 증자가 될 동안은 조금 상승세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일단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주가는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 들어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분명히 들어줘야 되는 시점은 4,200원대입니다. 여기 4,200원대까지 들어준다면 매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하시는 얘기고요. 들어주게 된다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빠져나오신 전략이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닉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팩이죠. 결국은, 이 마스크팩 중에서도 가장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산성 LNS인데요. 마스크팩 재고가 쌓여간다. 그리고 이 산성 LNS의 마스크팩 중국에서 결국은 진입 장벽이 났다. 산성 LNS는 계속 빠졌어요. 그나마 제닉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사전 정보 유출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은 마스크팩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닉이 계속 떨어지다가 추세를 꺾었어요. 그거는 결국은 이전에 이미 이 솔브레인에 매각이 된다는, 즉 대주주 지분을 매각한다는 어느 정도의 부분들, 그리고 그 가격대가요 지금 제닉의 인수 가격대가, 솔브레인이 인수하는 그 가격대가 과연 이게 적정한지까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많이 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닉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솔브레인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선 좀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4만 원대 이상에서는 어떻게든 매도 구간을 좀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신규 매수는 여전히 접근 금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들 수는 있으나 결국은 다시 빠진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 그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태양 기전 투자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제닉까지도 역시 신규 매수는 좀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분기 호실적 전망에 강세 보이는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먼저 코오롱 인더가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지금 3분기 이익 개선 전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장봉수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일단 먼저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가 현재 3분기 실적 기대감에 1.9%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패션 사업 관련이고 그리고 섬유 관련주죠. 일단 코오롱 인더가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 자체는 미래 성장성이 일단 충분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자체는 섬유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패션업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일단 개발한 섬유가 있죠. 아라미드 섬유죠.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가 이제 꿈의 미래 신소재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이 자체 코오롱 인더에서 개발한 아라미드 그 섬유의 이름을 헤라크론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위치 자리에서 코오롱 인더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7만 원과 그리고 4만 원 초반대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꾸준한 추세를 타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3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감을 상회할 만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약 7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일단 현재 이 회사 자체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 현재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에 실적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일단은 작년도에 실적이 이제 턴해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아라미드 섬유나 미래 신소재로 일단 성장성을 구가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일단은 7만 원 부근까지 7만 1,000원에서 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가셔서 그쯤 되면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보시는 전략으로 가시고, 이 회사 자체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장기 성장성으로 관심이 많으시다면 지금 현재 자리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다시 박스권 하단 부근에 왔을 때 5만 원 밑으로 왔을 때는 그때는 충분히 담아 두셔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셨을 때 충분한 성장성을
구가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코어롱인더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 예측해 주시면서 일단 7만 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해주신 거죠? 네. 그렇다면 현대백화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현대백화점 자체도 일단은 3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일단 약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단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2분기의 실적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추석을 앞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통가의 현금이 어느 정도 돌기 때문에, 그리고 기저효과, 메르스에 의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낮지 않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에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현대백화점 자체는 유통주에 속하는데 현재 유통업체들이 어떠한 횡보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현대백화점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이외에 현재 이마트를 보시게 되면 이마트 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일산에 체험형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 유통업이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마트를 단순히 물건을 사러 가는 공간이 아닌 가서 체험을 하고 직접 만져보고 기능도 살펴보고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도 실제 보면서 거기서 이제 구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통회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회사를 성장을 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현대백화점 자체는 과거의 형태죠. 과거의 백화점이고, 그리고 과거의 형태로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백화점 자체가 지금은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구매 수요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타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연간 기준 실적을 보게 되더라도 일단은 과거부터 일단 어느 정도 정체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상승폭에는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방향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일단은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너무 크게 끌고 가지는 마시고 박스권 상단 약 15만 원 부근에 오면 더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현대백화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되는 보성 파워텍이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예병군 멘토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지난번에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또 특히 안철수 테마주로 좀 탑5 선정도 해주셨는데 이제 정말 정치주가 움직일 때가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을 더 여쭙자면요.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가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차질에 좀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3.75% 빠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지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치권 테마가 움직일 시기가 됐다는 얘기를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드렸었고요. 월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수요일 본방송에서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 사실 그 정치권 테마주 중에 안철수 테마주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사실 정치권 테마주들은 인맥 관련주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인맥 관련주 중에 미래산업이 그 화요일 날 얘기 드리고 수요일부터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그날 오후장부터 이제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정확하게 12시 이후부터 급등세가 나와서 지금 단기적으로 딱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700원대가 딱 100% 시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테마주가 이제 좀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 파워텍도요, 역시 정치권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반기문 유엔 총장의 동생이죠. 그 동생분이 이 보성 파워텍에 지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강하게 이 보성 파워텍의 상승세를 몰아오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기문 유엔 총장을 만난 것은 다음 대선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없다. 다른 얘기들이었지, 마치 그게 대선 얘기들처럼 기사들이 몰려갔죠. 그러니까 그 기사들을 좀 몰고 가면서 어떤 또 다른 반기문 유엔 총장의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보성 파워텍, 한창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은요,
미리 선점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전략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늘 특히 지금은 어떤 뚜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 아닌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오를 때는 결국은 쉽게 빠졌다가 또 쉽게 들어올렸다가 반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명확한 사람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지금 대선 행보에 대한 명확한 자기의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관련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미래산업은 이미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저번에 탑5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인맥 관련해서 이분은 안철수 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것들을 총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미리 선점 효과를 좀 누리시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권 테마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만큼 그 점 참고하셔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가는 전략 옳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 테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볼 시점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아직은 초창기니까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인데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미 찍었을 때 이제 이건 진짜 올 만큼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매도 관점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살짝 무너뜨렸다가 또 드는 척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금도 고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만 원대부터 3만 원대 부근에서 지금 그러니까 총 따지면 2만 원대 부근이죠. 2만 원대 부근에서 1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 5배가 올랐다면 이걸 따라가는 건 아무리 성장세가 있어도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기까지예요. 결국은 여기 이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64,000원대까지죠. 여기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꼭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참고를 못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그램을 좀 띄엄띄엄 보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미래산업이라 할지라도요. 주가는 계속 가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반드시 그 손절가를 높여서 익절가를 잡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어깨가 이쯤 됐을 거예요. 반대편 어깨가 85,000원쯤 됐을 건데 거기서 오히려 파는 전략이 맞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또 급락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글쎄요. 지금 신규 매수 저는 64,000원대 이하에서는 신규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신규 매수 자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64,000원대까지 떨어지다가 그럼 다시 올라오겠느냐. 올라와도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기술적 반등이 깊게 나와도 8만 원대 부근이겠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말고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좀 잡아가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교체 종목을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입니다. 보유자는 교체 매매나 반등 시 매도 전략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승 출발했는데 모두 지금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연휴 앞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 알아봐야겠죠. 먼저 장봉도 연구원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이 이제 테마주와 그리고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제 어닝 시즌, 즉 실적이 좋은 종목을 위주로 담아가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IT 업종을 계속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저는 디스플레이 업종에 관해서 기존에 저번 달 말과 이번 달 초부터 계속 디스플레이 주목해야 된다고 했고, 그중에서도 이제 OLED 관련 장비주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과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보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수하셔서 내년 초까지, 그래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발주 자체가 내년 초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끌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 얻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종목까지 주셨네요. AP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강조해 주셨고요. 이어서 예병금 멘토님 전략도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예, 기준점 잡으십시오. 기준점이 초저금 유지입니다. 굳이 이 구간에서 흔들리실 이유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정말 좋지 못한 종목군이 있어요. 자본 잠식이 많이 돼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걸 꺼내올 수밖에 없어요. 자본 잠식이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회사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새로운 뭔가를 꺼내서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더라도 돈을 즉 유동성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 안심하고 하셔야 될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지 못한 종목은 오히려 특히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피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이건 정말 자본 잠식 상태라서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감자에 대한 부분들이 즉 자본 잠식 상태를 유지해버리면 상장 폐지입니다. 그러나 감자 즉 우리가 그 감자를 단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장 폐지가 아니라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 되었건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를 많이 단행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공시로 즉 올빼미 공시로 나올 수 있는 자리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진정으로 드리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교체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정말 자본 잠식 상태에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매매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 전략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펙세스 장봉수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예병금 멘토와 함께 오늘장 종목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한 뒤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HMC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성급한 매수 자제, 명절 이후 분위기 살핀 후 투자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종금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폭스바겐 사태로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주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옐런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 불확실성 점차 해소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권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일 앨런 의장의 연설 후에 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계감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좀 하락을 좀 했고요. 우선은 장중에는 마이너스 1.62%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좀 빠졌지만, 종가 무렵에는 마이너스 0.48%로 한 장중에 이제 1% 가까이 저점에서 상승한 것이 저는 좀 눈에 띕니다. 우선은 연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계감은 어느 정도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저점에서 상승을 했다는 점이 약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시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쫓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9월 막바지에 들면 9월 30일 정도 되면은 윈도우 드레싱을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이 아닌가. 지금 주가 수준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했고 그런 부분들이 9월 막바지에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다만 상방은 좀 닫혀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10월에 들어서면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적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들어오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와 좋은 이야기는 조금 9월달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3분기 실적 둔화에 따른 것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섹터주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변동성을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는 수급 우량주 쪽이 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CD 장비 업체가 지금 중국발 모멘텀으로 굉장히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주는 LCD 장비 업체들, OLED 장비 업체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이제 또 좀 들어온 거는 EU 쪽에서 자동차 규제에도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걸렸다.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 봐서는 자동차 섹터주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비중은 좀 축소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관심 섹터 자동차에 더해서 수급 우량주 그리고 LCD 장비 업체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과 함께 오늘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257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368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93억 순매수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266계약 순매수, 외국인 107계약 순매수, 기관 235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2,487계약 순매수, 풋옵션 1,485계약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418계약 순매도, 풋옵션 2,301계약 순매수입니다. 기관 콜옵션 12,591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459계약 순매도 중인데 지금 일단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 현물 쪽에서는 지금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옵션으로 좀 굉장히 좀 자리들을 좀 세게 잡고 있는데 개인들은 지금 계속 연 일주일 내내 지금 매수 방향 쪽 계속 좀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고 외국인은 매도 쪽에 좀 더 우세함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상승을 좀 강하게 좀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37, 상승 2차 저항선이 240, 하단 1차 지지선이 233, 하단 2차 지지선이 230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좀 하방으로 천천히 좀 눌러주면서 진행이 되었으나 전일 저점이었던 234.65 가격을 0.5포인트 이상 하락을 해줘야 큰 추세장이 좀 진행이 되는데 한택 부족한 234.20까지만 좀 내려주고 큰 추세 없이 좀 하루가 마무리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개파라고 좀 시작된 이후에 위아래로 좀 흔들면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좀 치열하게 좀 방향 싸움을 좀 하고 있는 중이며 당일 고점은 235.65로 오전 초반에 좀 거의 결정됐다고 보고 235.50 부근에 가격이 올라오면은 매도 대응을 하시고 시가 부근 가격대는 굉장히 좀 치열한 접전 중이니까 234.55 부근에서는 좀 잠시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좀 좋은 시장입니다.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시장이고 다음은 거래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변동폭이 좀 굉장히 클 예정이고 또한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전 저점을 좀 크게 좀 돌파해버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계속 매도 쪽으로 좀 바라보시고 올라오면 매도 마인드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 종일 거래를 하시면 수익 내시기 좀 유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 저점이 깨진 상태로 233.95 부근 정도인데 지금 매도를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는 거 보시고 올라오면 매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오늘 선물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에 방송되는 증시 탑5에서는요, 오는 28일에 시행되는 클라우드 발전법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